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라이딩공입니다. 오늘 할 것은 K리그1, K리그2 6라운드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K리그2 토요일 경기죠. 천안 CTFC 대 김천 상무의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2대0으로 김천 상무가 이겼는데요. 역시나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게 천안 CTFC가 수비수랑 골키퍼가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한 모습이 계속 노출해 보였고요.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 상황에서 제대로 이제 걷어내지 못하여서 이제 헤더 경합 상황에서 공이 뒤로 완전히 빠졌죠. 그리고 빠진 세컨볼을 김진기 선수가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골은 후반 막판에 이영준 선수의 찔러주는 패스 이후로 골키퍼 겨드랑이 사이로 앞머리 슈팅을 잘 마무리하면서 2대0으로 김천이 천안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하고 안양의 경기인데요. 2대4로 안양이 이겼습니다. 선제골은 부천 쪽에서 나왔는데요. 몸싸움을 이긴 다음에 돌파한 뒤에 골키퍼 이제 손 맞고 들어가면서 안준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두 번째 골은 이제 안양 쪽에서 나왔는데 한번 잡은 다음에 그 크로스라고 해야 되나? 크로스를 로빙 패스라고 해야겠다. 로빙 패스를 한번 잡은 다음에 어 터치가 좋았죠. 버스 터치가 좋았고 그대로 발리로 때리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조나탄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이제 지금 안양에서 지금 방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메운 그런 골이었고요. 세 번째 골은 안양 쪽에서 나왔죠. 역시나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안드리고 선수가 0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골도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나오면서 골을 넣었고요. 다섯 번째 골은 이제 부천 쪽에서 나왔는데 크로스 이제 컵백 해준 볼을 쇄도한 다음에 한지호 선수가 넣었죠. 그래서 2대3이 되었고 막판에는 안양이 세기골을 넣으면서 워낙에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안양이 부천 상대로 2대4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전남하고 성남FC의 경기인데요. 2대2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선제골은 성남 쪽에서 나왔죠. 사이 공간 패스 이후로 골을 만들어냈고요. 자, 전반전은 그렇게 끝났고 후반 들어서 전남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연속으로 두 골이 나왔는데 선제골은 아스나이 선수가 준 볼을 이제 발디비아 선수가 터닝 구석으로 그대로 골을 넣으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계속 아스나이 선수가 왼쪽에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원래 아스나이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었어요. 근데 이번에 왼쪽으로 바꾸어서 뛰었는데 오히려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발디비아 선수의 선제골을 넣었고 두 번째 골도 아스나이 선수가 뒤에서 정확한 로빙 패스가 근데 이거는 사실 보면서 이 골은 K리그2에서 나올 만한 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리그1에서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골이었는데 아스나이 선수의 정확한 패스 이후로 그걸 잡고 하남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1일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전남이 정말 오랜만에 홈에서 유독 전남이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약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징크스를 깨냐 싶었는데 역시나 동점골을 내줍니다. 이제 이종호 선수인데요. 이종호 선수가 2020년부터 21년까지 또 하필 전남 소속에 있어서 전 소속팀을 상대로
크로스 헤더골을 만들어내면서 동점을 만들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 뒤로 전남이 사실 발디비아 선수의 골대라든지 위협적인 찬스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네, 골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홈 무승 징크스는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자, 충북 청주FC 대 김포FC 경기인데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골은 안 나왔는데 좀 뭐라고 할까 좀 어이가 없었다? 좀 어이가 없는 경기였는데 퇴장이 후반 막판에 연속으로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이렇게 퇴장이 많이 나왔나?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퇴장은 김포 쪽에서 나왔습니다. 돌파 과정에서 반칙을 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퇴장이 나왔고 자 그렇게 후반 막판이긴 하지만 청주가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필 준익류 선수를 끊는 과정에서 경고 누적으로 이미 카드가 한 장이 있었죠. 카드 한 장 더 받으면서 결국에 퇴장이 나오게 됐고 결국 양 팀 다 골이 아니라 퇴장이 한 명씩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양 팀 다 득점 찬스는 있었는데 그 찬스들을 계속 골대에 아쉽게 벗어나면서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중원 싸움이 또 뺏기고 빼는 그런 싸움이 좀 치열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이랜드 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인데요. 4대1로 서울 이랜드가 이겼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크게 이겼는데요. 선제골도 서울 이랜드 쪽에서 나왔죠. 코너킥 상황에서 제대로 안산이 걷어내지 못하면서 세컨볼이 오게 됐고 침착하게 이시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골은 이제 이동민 선수인데요. 이것도 앞서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장면과 좀 비슷하게 롱패스가 잘 오긴 했는데 약간 좀 짧았어요. 그 볼을 헤더로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이동윤 선수가 이제 바운드를 맞춰가지고 골키퍼 상대로 칩샷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렇게 2대0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크로스 상황에서 크로스 상황에다 그 컵백을 내주고 쟤도에 들어가면서 3대0 순식간에 3골을 압수하게 됐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 분위기가 끊어진 게 골을 넣은 이동윤 선수의 퇴장이었죠.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VR을 통해서 팔꿈치를 사용했다라는 게 보이게 되면서 다이렉트 퇴장이 나오게 됐습니다. 남은 시간 그래서 10대 11로 승부를 가리게 됐고 결국에 따라가는 골을 안산이 만들어냅니다. 수비가 많은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을 넣으면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서울 이랜드 쪽에서 추가골이 더 나오게 됩니다. 돌파 이후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서울 이랜드가 안산을 대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중간에 안산에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이 아쉽게 골대를 맞으면서 골대만 2번 맞았어요. 제가 눈으로 파악한 것만. 그럴 정도로 서울 유인드 입장에서는 그게 들어갔으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간담이 서늘했던 그런 기회였고 결정적으로는 서울 이랜드는 골 결정력이 있었고 안산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게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자, K리그2 마지막 경기인데요. 충남 아산 대 부산의 경기입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선제골은 이제 충남 아산 쪽에서 나왔죠. 크로스 상황에서 쇄도에 들어가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부산이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크로스를 충남 아산이 헤더로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되게 몸을 날리면서 걷어내려고 했는데 걷어내지 못했고 약간 빗맞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앞에 공간이 열리면서 라마스 선수한테 찬스가 열렸어요. 그걸 라마스 선수가 잘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로 양팀 다 승점 1점씩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하고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요. 자, K리그1 이제 첫 경기인데, 사실 울산이 이 경기 전에 5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흐름이 좋았고, 반대로 수원 삼성이, 지금 리그에서 5라운드 기준으로 꼴찌였기 때문에, 사실상 1등하고 꼴찌의 극과 극의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경기는 2대1로 울산이 이겼습니다. 뭐 일단 하나하나씩 골을 살펴보자면요. 선제골은 엄원상 선수가 침착하게 그 라인 브레이킹 이후에 볼을 욕심부리지 않고 루드빅슨 선수한테 내줬고 루드빅슨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나온 멀티골이죠. 두 번째 골도 서령우 선수의 컵백이 루빅스 선수를 잘 보면서 이제 터닝 슈팅까지 워낙에 터닝 슈팅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었는데 되게 어려웠던 게 각도도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 거기서 터닝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순식간에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물론 울산이 전반전에 좋은 흐름을 타서 연속으로 두 골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울산이 수원한테 경기력 자체가 밀렸어요. 전체적으로 울산이 수원한테 밀리는 경기였고요. 그 과정에서 바사님 선수의 슈팅이 태클 과정에서 손에 맞으면서 결국에 PK가 선언이 됐고, 이제 바사님 선수가 진짜 찼는데 그걸 조현우 선수가 골문 구석으로 들어가는 볼을 밖으로 차내면서 놀라운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고 역시나 국대는 국대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의 공세는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뮬리치 선수의 흔들기 이후에 때린 슈팅이 골대 왼쪽 크로스바를 맞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슈팅이 이제 조현 선수 발리 슈팅이 조현 선수가 또 선방으로 인해서 맞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원한테 정말 아쉬운 찬스들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따라간 점수를 한 골을 만들어냈죠. 크로스가 워낙에 잘 들어갔고 그걸 넘어지면서 발리로 마무리하면서 따라간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울산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울산은 6연승을 거두게 됐고요. 제가 정확히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6연승 자체가 쉽지는 당연히 쉬운 게 아니죠. 6연승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7연승이었나? 7연승이었나? 몇 연승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개막 이후에 최다 연승 기록이에요. 그 기록을 이번에 울산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그런 기록도 중요하지만 현재 계속 좋은 분위기 속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나 울산이 물론 작년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사실 경기 내용 자체는 오히려 수원이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근데 아쉬운 찬스들이 진짜 운이 수원을 버렸나 할 정도로 정말 아쉬운 찬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찬스를 많이 놓쳤죠. 그러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FC 서울하고 대구의 경기인데요. 3대0으로 FC 서울이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좀 화제가 됐던 경기인데 일단 이명웅 가수님이라 해야 되나? 이명시? 뭐라고 하니? 영웅시대? 영웅시대라고 할게요 그냥. 영웅시대 영웅시대는 좀 이상한가? 팬덤 이름이라서. 그럼 이명웅 가수님이라 할게요. 이명웅 가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지? 그 초청이 되면서 사실 FC 서울 측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이명웅 가수님이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초청이 됐었는데 워낙에 핫한 가수고 그냥 물론 가수가 와서 초청 왔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지만 이명웅이란 이름 자체가 사실 워낙에 핫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제가 트로트를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제 방송을 꼬박꼬박 뭐 챙겨본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트로트를 좀 봐온 사람으로서 인기를 워낙에 잘 알고 있죠. 네, 그런 이명웅 가수님이 경기에 당에 오셨고 워낙에 평소에 축구 팬이었었죠. 자, 그러면서 코로나19 한국 프로스포츠 최다 유료 관중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무려 4만 7명의 관중분들이 들어와 오셨고요. 자, 이 힘을 받아서 마치 버프 같은 것처럼 선제골도 FC 서울 쪽에서 나왔습니다. 김주석 선수 슈팅이 손에 맞으면서 핸드볼이 선언이 됐고 황은준 선수가 그 페널티킥으로 마무리하면서 2017년 이후에 오랜만에 K리그 골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서울이 밀어붙였고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한 볼을 골대 맞고 나온 볼을 다시 나성원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결국에 2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는 이제 팔로세비치 선수가 찬 프리킥이 왼발로 찼죠. 그 프리킥이 왼쪽 구석을 그대로 파고들면서 3대0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서울이 승리를 거두게 됐고 공교롭게도 네, 많은 관중분들이 사실 이제 이명웅 가수님이 처음에 올 때 좀 걱정했던 게 티아라 때처럼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만 더 풍기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티아라를 보러 많은 관중분들이 오셨는데 그 관중분들이 하프타임 때 공연이 끝나다 전부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런 사태가 일어날까 싶었는데 정말 FC 서울 입장에서는 진짜 물이 왔을 때 노를 젓는 것처럼 네, 진짜 아주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됐어요. 이제 유니폼 판매량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또 많은 관중분들이 또 끝까지 FC 서울을 응원하면서 오히려 이명웅 가수님이라 해야지. 이명웅 가수님이 어 이제 K리그 축구 팬들한테도 이 가수 이명웅이라는 사람은 기존의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정말 축구를 사랑하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게 축구장에 들어올 때도 축구화를 신고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시축을 찰 때도 네, 정말 잘 차더라고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팬들이 이제 영웅시대라고 하죠. 영웅시대 많은 팬분들이 정말 규칙까지 잘 지키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오히려 K리그가 좀 더 발전하게 되는 네,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단기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FC 서울 입장에서는 다음 라운드 넓게 봐서 이번 시즌 더 넓게 봐서는 앞으로 네,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포항하고 광주의 경기입니다. 2대0으로 포항이 이겼습니다. 네, 제카 선수가 뒤로 내준 볼을 이제 사실 제카 선수가 뒤로 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굴절이 돼서 뒤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고영준 선수가 쇄도에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요. 골포스트 맞고 들어갔죠. 두 번째 골은 이제 백성수 선수인데요. 크로스 이후에 이제 공을 잡았고 제카 선수가 다시 준 볼을 백성수 선수가 한 박자 빠르게 슈팅을 때리면서 각도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한 박자 빠르게 슈팅을 때리면서 골을 넣었고 결국 포항이 2대0으로 광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지금 스코어가 엄청난데 수원FC하고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 5대3으로 수원FC가 이겼습니다. 골이 8골이나 터질 정도로 상당히 골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리를 합시다. 일단 초반에는 사실 대전이 공세였는데 퇴장 이후로 흐름이 바뀌면서 수원FC가 1대2 상황에서 1대1란다. 2대0이죠. 2대0 상황에서 이제 5대3으로 역전을 해냈습니다. 자, 선제골은 앞서 얘기한 대로 대전 쪽에서 나왔고요. 이제 이현식 선수가 완전히 거의 손흥민 존에서 진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것 같은 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때렸고 구석으로 꽂히는 한마디로 거의 빨랫줄 유성슛? 네, 좀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티아고 선수가 또 골키퍼를 제친 다음에 슈팅을 또 때리면서 순식간에 대전이 2대0으로 앞서가면서 대전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자, 끝난 게 아닙니다. 기어코 후반전에 라스 선수가 등지고 내준 패스를 이승우 선수가 잘 흘려줬고 그 다음에 이용 선수의 중거리 슈팅 강력했었죠. 그래서 따라가는 점수를 그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대전이 달아나면서 레안드 선수의 드리블 이후에 크로스를 티아오 선수가 마무리했었죠. 그래서 다시 대전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수원FC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따라왔는데요. 워낙 터치가 좋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윤빛가란 선수의 크로스를 손에 맞았다라고 판정이 나면서 PK를 얻어냈었고요. 그걸 라스 선수가 잘 마무리하면서 결국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수원FC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흐름이 완전히 수원FC 쪽으로 기운 게 퇴장이었죠. 네, 라스 선수가 등지고 돌아나가는 움직임이 워낙에 좋았고 안톤 선수가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완전히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뒤에서 잡아 끌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고 자, 이게 완전히 수원FC 쪽으로 승부추가 기울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광혁 선수의 크로스를 윤빛가람 선수가 헤더로 골을 만들어냈고요. 이어서 이제 정동호 선수의 크로스를 골키퍼하고 수비수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결국 무릴로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5대3이라는 엄청난 스코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수원FC는 초반에 안 좋았던 흐름을 후반에 완전히 뒤바꾸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승점 3점을 홈에서 가져가게 됐고요. 자, 다음은 전북하고 인천의 경기입니다. 2대0으로 전북이 이겼는데요. 일단 앞선 경기랑 비슷하게 분명히 전북 홈 경기였죠. 전주성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여기가 인천인가 할 정도로 인천 응원가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전북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저번에 이제 그 사건이 있으면서 완전히 팬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죠. 프런트랑든지 감독 쪽에서 완전히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절치부심한 상황에서 양 팀 다 지금 승점 3점을 따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양 팀 다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상위권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전북은 늘 그랬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선수들을 보강하면서 이번에는 더 높은 데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양 팀 다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기대 이하인지 약간 그런 경기였고요. 전북이 사실 이 경기 이긴 이유는 후반에 교체 자원을 활약이 좋았어요. 전반전은 사실 좋지 못했는데
아마노준 선수가 일단 뭐 선제골을 넣었죠. 네, 패스 받은 볼을 잘 잡고 돌파 이후에 골을 넣으면서 이제 울산에서 전북을 넘어온 이후로 전북이적 첫 골을 만들어냈고요. 유독 전북만 오면은 골이 잘 안 터지는 것 같네요. 송민규 선수도 포항에 있을 땐 그렇게 골을 잘 넣었는데 역시나 뭐 더 이상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골은 하파노 실바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었는데요. 롱패스를 잡은 이후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파노 실바 선수의 특유의 또 경례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면서 전북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전반보다 이제 후반이 날카로운 이제 뭐라고 하지 그 스피드를 활용하는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전북이 답답했던 흐름을 끊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담이긴 하지만 경기를 2대0으로 지고 있는데도 전북 팬들 이기고 있는데도 전북 팬들은 응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인천의 응원가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할 수 있다 인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일단 전북은 이겼기 때문에 일단 한숨을 돌린 일단 급한 불 자체는 끈 상황이고 만약에 이 경기까지 승점 3점을 못 얻었다 하면은 도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아직 물론 끝난 건 아니고 전북 입장에서도 다음 경기 준비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천은 그래도 물론 전북이 이름값은 있지만 성적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잡지 못했다는 거 적시노가 켜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강원하고 제주의 경기인데요. 0대1로 제주가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원이 공격을 하고 제주가 버티는 양상으로 갔고요. 근데 강원이 결정적인 찬스를 다 놓치면서 자, 이게 부메랑처럼 강원한테 돌아왔습니다. 골은 제주 쪽에 나왔는데요. 중거리 슈팅을 이제 서진 선수가 넣었습니다. 수비가 물론 4명이나 달라붙었는데 제대로 된 슈팅 공간을 막지 못했고 결국에 이 골 한 방으로 제주는 강원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6라운드까지 K리그1 순위, K리그2 같은 경우는 아직 한 경기씩 덜 치른 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K리그1은 일단 울산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로 포항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그래도 패배를 잘 추스리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전은 무패를 이어갈 듯 싶었지만 수원FC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첫 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로는 광주, 수원FC 그리고 다득점에 밀린 전북 그리고 대구FC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 제주유나이티드 그리고 아직 승리가 없는 강원FC랑 수원삼성, 블루윙즈까지 현재까지 순위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K리그1, K리그2 7라운드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